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대표 정당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체제는 양당제로 운영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두 정당은 각각 독특한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사회, 경제, 외교에 대한 상반된 비전을 제시하며 미국 정치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두 대표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작은 정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 가치와 강력한 국방을 지지합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평등, 복지국가, 포용성을 추구하는 진보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두 정당의 차이는 경제정책, 사회적 문제, 외교와 국방,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각 정당이 미국의 미래에 대해 제시하는 비전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화당은 개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중시하며 민주당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합니다. 이념적 차이는 선거 결과와 정책 방향을 크게 좌우하며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두 상이한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당으로 각기 다른 철학과 정책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정당의 상호 경쟁과 논쟁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미국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차이점과 그들이 대표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식 알 권리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로 18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GOP 그랜드 올드 파티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미국 정치에서 보수주의 성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러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보수주의 성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80년대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경제 정책을 통해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감세를 추진하며 현대 공화당의 보수 경제 정책을 확립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보수적인 경제 정책과 사회적 전통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반글로벌리즘, 강경한 이민 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정치 노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는 공화당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도덕적 보수주의를 강조합니다. 낙태 반대, 동성 결혼 반대, 종교적 자유보호 등의 입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강력한 국방과 군사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미국 우선주의가 두드러지며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간 협상이나 미국의 독립적 외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 통제와 이민자에 대한 제한을 강조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외에도 의회 선거에서 자주 다수당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주요 정당으로서 경제적 자유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로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1828년에 창당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 중 하나이며 경제적 불평등 해결, 사회적 정의, 환경 보호, 그리고 포괄적인 복지제도 강화 등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큰 정부와 규제를 통한 경제적 개입을 선호하며 사회적 자유주의와 포용적 가치관을 중시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등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노동자, 농민,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으며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60년대 민주당의 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과 인종차별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을 통과시켜
완화시켜 인종차별을 종식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민족과 진보적 지지층의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2008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배출하며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 의료보험 접근성을 크게 확장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2020년에 당선되었으며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책, 소수자 권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합니다. 미국이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민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변화와 사회적 포용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되었습니다. 초기의 목표는 노예제의 확산을 막고 폐지하려는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복잡했으며 여러 정당과 운동이 서로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으로 인해 새로운 주에서의 노예제 문제를 주민의 결정에 맡기게 되면서 북부와 남부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북부의 산업 중심지와 남부의 농업 중심지가 대립하면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정당 노예제 반대당, 자유당 등과 정치인들이 모여 공화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창당 후 첫 번째 대통령 후보로 존 프리몬트를 지명하고 1856년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공화당은 주요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공화당은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선에서 승리하며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당선은 남부주들의 탈퇴와 남북전쟁의 발발을 초래했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에서 1865년 링컨 대통령 하에 공화당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전쟁 중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여 연합에 대항하는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전쟁 후 남부의 재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흑인에게 투표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남부에서의 반발로 인해 재건 정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보수적인 경제 정책과 반진보적 입장을 강조하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임기의 대공황으로 인해 공화당의 지지 기반은 약화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공화당은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에 다시 부활하며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1960년대의 민권운동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공화당은 보수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으로 공화당은 보수주의의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이건은 작은 정부, 낮은 세금,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레이거노믹스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1세기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반글로벌리즘, 강경한 이민 정책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의 정치에서 보수주의를 대표하며 전통적 가치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정당으로 1828년에 창당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앤드류 잭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주권과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적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은 1792년에 형성된 민주공화당입니다.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 등이 주도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주정부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20년대에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잭슨은 인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엘리트 정치에 반대하는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182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잭슨 대통령 하에 민주당은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투표권 확대와 같은 여러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중반 민주당은 노예제 문제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와 반대하는 북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은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민주당은 전쟁 동안 분열된 상태로 일부는 북부를 지지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후에는 재건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민주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 시대에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민주당은 남부에서의 반민권 입장으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1870년대부터 1890년대에 걸쳐 민주당은 남부에서 다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동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농민,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1960년대 민주당은 민권운동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리를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시민권법 1964년과 투표권법 1965년을 통과시켜 인종차별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성의 권리와 환경 문제, 성소수자의 권리 등의 이슈가 민주당의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으로서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여전히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도 미국 정치에서 진보적인 가치와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정당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주요 정책. 미국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된 보수적인 정당으로 미국의 두 주요 정당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보수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등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친 정부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며 경제와 사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공부문의 축소, 세금 감소,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합니다. 세금 인하는 공화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것을 지지하며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공화당의 주요 경제 철학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동성 결혼 반대, 낙태 반대, 강력한 종교적 자유, 사회적 보수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총기 소유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며 개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국방을 강조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며 국제동맹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강조하며 글로벌 안보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추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합법적 이민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이거나 선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부정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 건강보험을 선호하며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에 반대하며 개인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시장 기반의 시스템을 지지합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제한적 입장을 취하며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법과 질서를 강력히 강조하며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강력한 경찰력 유지를 지지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지지층은 보수적인 백인 중산층, 기업인, 종교적 보수주의자, 남부 및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종교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전통적인 가치와 작은 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대표하며 많은 경제 및 사회적 이슈에서 민주당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주요 정책. 미국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중도좌파 성향을 띤 정당으로 미국의 두 주요 정당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평등과 정의, 포용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인종적, 성별 간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큰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며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교육, 의료, 주택 등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인상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사회적 진보주의를 중시하며 인종적, 성적, 성별, 종교적 다양성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LGBTQ 권리, 여성의 낙태 선택권, 이민자 권리 등의 문제에서 진보적 입장을 지지합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와 낙태권 보장 등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기후 변화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태양광, 풍력로의 전환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국제적으로는 파리 기후 협정 같은 환경보호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을 중시합니다.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이민자에게도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중시합니다. 공화당과는 달리 국경 보안 강화보다는 이민자 인권 보호와 통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UN, 나토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외교적 해결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며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같은 포괄적인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소득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규모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배경조사 강화, 반자동 무기 금지 등의 조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가 공공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형사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을 지지합니다. 경찰 개혁과 형벌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주요 지지층은 도시지역, 청년층,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 소수인종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입니다. 진보적인 사회 정책과 평등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 사회, 환경, 외교 정책에서 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은 주로 미국의 남부, 중서부, 그리고 일부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주요 지지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미국 남부 지역,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등의 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며 종교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미국 중서부 지역, 오하이오,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등의 주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농업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3. 미국 서부 지역, 유타,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바다 등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이 지역은 개인주의와 자유를 중시하며 공화당의 경제적 자유 및 정부 규제 축소 정책에 긍정적입니다. 4. 미국 대도시 외곽 지역, 많은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가 강합니다. 이들은 도시 중심부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며 치안, 교육, 세금 등의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5. 미국 군사 및 전역 지역, 군사 기지가 있는 지역이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방과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은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당의 정책과 이념이 반영된 지역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은 주로 대도시 지역과 북동부, 서부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대도시 지역,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 밀집과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이 혼합되어 있어 진보적인 가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 미국 북동부 지역, 매사추세츠,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등의 주에서 민주당 지지가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운동과 시민권운동의 중심지로 진보적인 정책이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미국 서부 연안 지역,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등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높습니다. 이 지역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적 접근을 중시하며 이민자와 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4. 미국 중서부의 일부 지역, 미네소타, 미시간, 일리노이 등 일부 중서부주에서도 민주당이 지지를 받습니다. 지역은 공업 중심지로 노동자와 중산층의 권리를 강조하는 정책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5. 미국 대학 도시. 많은 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버클리, 에머스트에서는 젊은 유권자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전통적인 지지 지역은 이러한 특성 덕분에 진보적이고 사회적 정의,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지역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두 대표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합 지역은 정치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며 선거마다 결과가 변동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주요 경합 지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1. 플로리다. 인구가 많고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인해 경합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중요한 지지를 받으며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오하이오. 역사적으로 선거의 바람막이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경합 지역입니다. 중서부의 노동자 계급과 농업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두 정당 모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합된 곳으로 민주당의 필라델피아와 공화당의 서부 지역이 경합을 벌입니다. 선거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지역입니다. 4. 미시간.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경제 변화에 민감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으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위스콘신. 최근 몇 년간 경합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강한 대도시와 공화당의 영향력이 강한 농촌 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선거에서 변동성이 큽니다. 6. 아리조나.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의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경합 지역입니다. 다양한 인구 구성과 이민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두 당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7. 조지아. 인구 증가와 대도시의 발전으로 민주당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경합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은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두 당 모두 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출신 유명 정치인 소개. 1. 존 맥케인.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으로 2000년과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외교 정책과 군사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유명했습니다. 2.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주 전 주지사이자 2012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현재 유타주 상원의원으로 보수적인 입장과 독립적인 사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으로 외교 정책과 군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4. 폴 라이언.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으로 하원 의장을 역임하며 예산 및 세금 개혁에 기여했습니다. 2012년 미트 롬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5. 체니 가문. 딕 체니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며 중요한 외교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즈 체니는 딕 체니의 자녀이자 현 와이오밍주 광역구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트럼프에 대한 비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으로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민 정책과 경제 문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7.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으로 강력한 외교 정책과 군사적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공화당 출신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공화당의 가치와 정책을 지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출신 유명 정치인 소개. 1.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자 2008년과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지지하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의료보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3. 낸시 펠로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으로 하원의장을 여러 차례 역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을 주도하며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에릭 홀더. 오바마 정부의 법무장관으로 법과 정의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5.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여성의 권리와 성폭력 방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척 슈머. 미국의 정치가이자 2017년부터 상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낙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7. 제인 폰다. 배우이자 활동가로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다양한 캠페인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출신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을 지지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1809년 2월 12일부터 1865년 4월 15일, 재임 기간 1861년 3월 4일부터 1865년 4월 15일, 제18대 하이럼 율리시스 그랜트 1822년 4월 27일부터 1885년 7월 23일, 재임 기간 1869년 3월 4일부터 1877년 3월 4일, 제19대 러더퍼드 버처드 헤이스 1822년 10월 4일부터 1893년 1월 17일, 재임 기간 1877년 3월 3일부터 1881년 3월 3일, 제20대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 1831년 11월 19일부터 1881년 9월 19일, 재임 기간 1881년 3월 4일부터 1881년 9월 19일, 제21대 체스터 앨런 아서 1829년 10월 5일부터 1886년 11월 18일, 재임 기간 1881년 9월 20일부터 1885년 3월 4일, 제23대 벤저민 해리슨 6세 1833년 8월 20일부터 1901년 3월 13일, 재임 기간 1889년 3월 4일부터 1893년 3월 3일, 제25대 윌리엄 맥킨리 주니어 1843년 1월 29일부터 1901년 9월 14일, 재임 기간 1897년 3월 4일부터 1901년 9월 14일,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주니어 1858년 10월 27일부터 1919년 1월 6일, 재임 기간 1901년 9월 14일부터 1909년 3월 4일, 제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1857년 9월 15일부터 1930년 3월 8일, 재임 기간 1909년 3월 4일부터 1913년 3월 4일, 제29대 워런 거메일리얼 하딩 1865년 11월 2일부터 1923년 8월 2일, 재임 기간 1909년 3월 4일부터 1913년 3월 4일, 제30대 존 켈빈 쿨리지 주니어 1872년 7월 4일부터 1933년 1월 5일, 재임 기간 1923년 8월 2일부터 1929년 3월 4일, 제31대 허버트 클라크 후버 1874년 8월 10일부터 1964년 10월 20일, 재임 기간 1929년 3월 4일부터 1933년 3월 4일, 제34대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1890년 10월 14일부터 1969년 3월 28일, 재임 기간 1953년 1월 20일부터 1961년 1월 20일, 제37대 리처드 미러스 닉슨 1913년 1월 9일부터 1994년 4월 22일, 재임 기간 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 제38대 제럴드 루돌프 포드 주니어 1913년 7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6일, 재임 기간 1974년 8월 9일부터 1977년 1월 20일, 제40대 로널드 윌슨 레이건 1911년 2월 6일부터 2004년 6월 5일, 재임 기간 1981년 1월 20일부터 1989년 1월 20일, 제41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1924년 6월 12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재임 기간 1989년 1월 20일부터 1993년 1월 20일, 제43대 조지 워커 부시 1946년 7월 6일부터, 재임 기간 2001년 1월 20일부터 2009년 1월 20일, 제45대 도널드 존 트럼프 1946년 2월 14일부터, 재임 기간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 미국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7대 앤드루 잭슨 1767년 3월 15일부터 1845년 6월 8일, 재임 기간 1829년 3월 4일부터 1837년 3월 4일, 제8대 마틴 벤 뷰런 1782년 12월 5일부터 1862년 7월 24일, 재임 기간 1837년 3월 4일부터 1841년 3월 4일, 제11대 제임스 녹스 포크 1795년 11월 2일부터 1849년 6월 15일, 재임 기간 1845년 3월 4일부터 1849년 3월 4일, 제14대 프랭클린 피어스 1804년 11월 23일부터 1869년 10월 8일, 재임 기간 1853년 3월 4일부터 1857년 3월 4일, 제17대 앤드루 존슨
1808년 12월 29일부터 1875년 7월 31일, 재임 기간 1865년 4월 15일부터 1869년 3월 4일, 제22, 24대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1837년 3월 18일부터 1908년 6월 24일, 재임 기간 1885년 3월 4일부터 1889년 3월 4일, 1893년 3월 4일부터 1897년 3월 4일, 제28대 토머스 우드로 윌슨, 1856년 12월 28일부터 1924년 2월 3일, 재임 기간 1913년 3월 4일부터 1921년 3월 4일, 제32대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1882년 1월 30일부터 1945년 4월 12일, 재임 기간 1933년 3월 4일부터 1945년 4월 12일, 제34대 해리 S. 트루먼, 1884년 5월 8일부터 1972년 12월 26일, 재임 기간 1945년 4월 12일부터 1953년 1월 20일, 제35대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1917년 5월 29일부터 1963년 11월 22일, 재임 기간 1961년 1월 20일부터 1963년 11월 22일, 제36대 린든 베인스 존슨, 1908년 8월 27일부터 1973년 1월 22일, 재임 기간 1963년 11월 22일부터 1969년 1월 20일, 제39대 제임스 얼 지미 카터 주니어, 1924년 10월 1일부터 재임 기간 1977년 1월 20일부터 1981년 1월 20일, 제42대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1946년 8월 19일부터 재임 기간 1993년 1월 20일부터 2001년 1월 20일, 제44대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 1961년 8월 4일부터 재임 기간 2009년 1월 20일부터 2017년 1월 20일, 제46대 조셉 로비네트 조 바이든 주니어, 1942년 11월 20일부터 재임 기간 2021년 1월 20일부터. 본 정보는 각 정당 공식 웹사이트와 USA.go, congress.gov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 BBC, CNN, 더 뉴욕타임, 푸유 리서치 센터, 브루킹즈 인스티튜션에서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더 어메리컨 펄리터컬 파티즈 바이 마이컬 넬선, 미국의 주요 정당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다룬 자료입니다. 더 투파티 시스템 어 뉴룩 앳 더 히스토리 오브 아메리칸 폴리티컬 파티즈 바이 잔 H. 올드리치, 미국 양당제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을 다룬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사, 이념, 정책 및 정치적 경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지만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많습니다. 두 정당은 미국 정치의 양대축이자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평등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때로는 극심한 대립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 정치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정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 정당의 행보를 주시하며 미국 정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